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하부에 있는 커브는 모두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 언더커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언더커버는 있습니다. 커브 다 분리된 상태고요. 여기는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닦아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페인트 까진 곳은 100% 부식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 트렁크 있는 부분. 그럼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녹이 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용접 부분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죠. 그래서 녹이 잘 나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머물죠. 그래서 물이 머무는 곳은 녹이 잘 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볼트, 너트, 등속, 쇼버, 하단 부분 이런 부분은 부식이 잘 됐죠.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그래서 이런 곳은 녹이 좀 덜 나고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흘러서 이렇게 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부식이 있는 부분 이런 곳에 흙이나 모래, 세차물,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머문다. 그래서 물이 머무는 곳은 반드시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물이 머무는 곳 반드시 코팅하는 것이 좋죠. 이쪽 부분 언더커버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커버 속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커넥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이런 상태에서 하부 세차를 하면 커버 겉면에 묻은 염화칼슘 제거는 됩니다. 하지만 커버 속으로 들어간 염화칼슘 제거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머플러 코팅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다 까져 있습니다. 용접 부분은 대부분 페인트 까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안쪽은 염화칼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곳은 반드시 녹방지 필요하죠. 여기는 타이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페인트 칠했죠. 이런 곳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쪽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녹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그래서 이런 곳은 녹이 좀 덜 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고요. 용접 부분 이런 곳이 녹이 잘 납니다. 여기 트렁크 쪽 보겠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물이나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다 보면 물 배수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바디 겉면만 두껍게 코팅을 하면 자동차 녹방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팀 방지가 아니고 물로 변한 염화칼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곳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해야지 염화칼슘 방지되고요. 녹방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 먼지, 염화칼슘에 의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세브레 볼트 전기 차량을 보면 엔진룸 절연 코팅이 시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는 지역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언더 코팅을 할 때 엔진룸 절연 코팅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